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7% 상승하며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쌀값과 교육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6월 1.87%에서 한 달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식음료, 담배 부문이 3.75%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1.08%포인트를 끌어올리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쌀값은 계절적 공급 부족과 생산 차질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월간 물가의 0.06%포인트, 연간 물가의 0.15%포인트의 상승 압력을 더했습니다. 국립식량청은 7월 벼 생산량이 약 250만 톤으로 4월의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 시작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비는 전월 대비 0.82% 상승해 0.05%포인트의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유아, 초등교육 부문은 연 3.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원비는 월간 기준 1.91% 오르며 교육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8에서 9월에도 교육비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5.25%로 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으며 루피아 환율 안정과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12%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은 6월 발표에서 이번 성장세가 전분기 4.87%와 지난해 같은 기간 5.02%를 모두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과 소비 진작책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정 자본 형성은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해 건설, 기계, 장비 등 고정자산 투자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마트라 자바 유료도로, 자카르타 MRT 2단계와 발리 MRT, 300만 가구 주택 건설, 자카르타 방조제 등 대형 정부 프로젝트가 투자를 견인했습니다. 자본재 관련 정부 지출은 30% 증가했지만 전체 정부 지출은 0.33% 감소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여름 방학과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된 교통비 할인 등 소비 진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운송물류 부문은 8.52%, 기타 서비스 부문은 11.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부문은 관광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휴가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성장 발표 이후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는 발표 당일 1% 상승한 7,536.61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상업 공간에서의 음악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쿠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부의장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 관련 규정 초안을 요청했으며 저작권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발리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저작권 음악을 무단 재생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 이후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총국은 식당, 카페, 상점, 피트니스 센터,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모든 사업자가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한 경우에도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될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국가 집합관리기관을 통해 징수 및 분배되며 이를 통해 창작자와 권리자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체계가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개별 창작자와 일일이 협의할 필요를 줄여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총국국장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내 음악 생태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규정 마련은 최근 인도네시아 음악계에서 불거진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아리 비아스 작곡가가 가수 아그네즈 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5억 루피아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음악인 29명도 저작권법의 공연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향후 저작권 제도 전반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쟁 민주당이 발리에서 열린 전당대회 폐막연설에서 현 정부에 대해 헌법적 균형자로서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 당대표는 정당은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투쟁 민주당은 현재 프라보워 대통령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며 조코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이후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이 하스토 크리스티안토 사무총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면서 양측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투쟁 민주당의 선언이 정치 지형에서 의미 있는 견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좋은 정책은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은 비판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로 침묵할 경우 당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메가와티 대표는 재선에 성공했으며 하스토 사무총장의 직무를 후임 임명 전까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쟁민주당 인사의 내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중진 의원은 메가와티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다며 내각 합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을 앞두고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부 비판과 풍자의 상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루피가 이끄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깃발은 젊은 세대에게 권력에 맞서 자유를 추구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과 정치 불신을 표현하는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방장식뿐 아니라 행사, 콘서트, 차량이나 주택개양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깃발을 활용한 풍자 문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기념일과 맞물려 정부 권위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국기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안보조정 장관은 국가기 상징법을 근거로 국기보다 높은 위치에 다른 깃발을 개양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 상징을 희화화하거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깃발 주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단속과 압수 우려로 공개 판매를 거리고 있으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주문만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젊은 층의 불만과 표현 욕구가 결합된 상징적 움직임이라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인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쇼가 올해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폐막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11일간 총 48만 5,569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방문객 증가가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이킨도 회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 거래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며 상반기 자동차 판매 감소세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도매 판매는 전년 대비 8.6%, 소매 판매는 9.7% 줄어 소비 심리 위축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 중심의 저가 모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이킨도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복잡한 자동차 세제가 가격을 높여 시장 확대를 막고 있다며 세제 개편과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공급사, 정비업체, 소규모 사업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자동차 금융 비중이 큰 여신업계도 성장세가 둔화해 5월 기준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목표치인 8에서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업계는 정부가 산업 전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